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요, 추가 부양 기대감과 백신 이슈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먼저 국내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미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수치인데요. 사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요했던 이유는 코로나19가 이 본격화된 시점이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에 더 중요했습니다. 원래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런 1분기 GDP 성장률 1.3% 하락,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2%,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전분기 대비해서 3.2%,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도 1.8%의 약세를 예고한 바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98년 이후 최저치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3% 예상대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W게임즈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국내 총소득 전기 대비해서 2% 감소됐다라는 부분도 아울러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W게임즈의 실적이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는 2분기 영업이익이 593억 원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이상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온 수치입니다. 코로나19의 효과를 확실히 봤다라는 부분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개임하는 그런 비율이 또 유저들이 는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 부분이 잘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돼서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또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이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글로벌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외교 단절을 위한 그런 부분로 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미국이 휴스턴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요 72시간 내에 폐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24일 오후 4시까지 없애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중국의 이 휴스턴 총영사관은 1979년 11월 미국에 개설된 그런 첫 주미 중국 영사관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충돌로 급격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에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대응 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이 미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책임론도 있었고 홍콩 보안법 이슈도 있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여러분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의 바이온텍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분량을 선주문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액으로는요 19억 5천만 달러 규모인데 미국인들에게 이 규모면 무상으로 모두 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또 추가로 5억 회분을 추가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선 계약 이런 부분도 됐다고 하니까 옵션 계약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보건부와 그리고 국방부가 개발 중인 백신의 승인을 전제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주요 외신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초고속 작전을 통해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최근 이슈가 됐었죠. 이걸 12억 달러 그리고 노바백스와 16억 달러의 백신을 입도 선매한 바가 있는데요. 빠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계약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 이런 부분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뉴욕 시장은 좀 혼조세로 나타내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앞서서 발표된 2분기 경제 성장률, GDP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3.3%가 나왔습니다. 2%대 중반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2분기 GDP가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시기였기 때문에 대외 충격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하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였고요. 이러면서 1998년에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2년 만에 최악의 어쨌든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2분기에는 어쨌든 최악을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분기에는 역시 중국과 유사하게 경기 반등,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분기에 최악의 GDP 그리고 3분기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런 GDP 성장률, 좋지 않은 GDP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월 중에 혁신기업 성장 금융지원안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7조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도 발굴하겠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새벽에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혼조세였습니다. WTI는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상승하면서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아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이번 주에 490만 배럴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역시 국제 유가가 조금 부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금값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이 1,865달러, 온스당 1,865달러대까지 상승했고요. 9월 인도분 은 가격도 역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23달러대까지 금과 은의 동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S&P 500 편입 조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순이익이 2달러 18센트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3센트 정도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역시 매출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러면서 테슬라가 4개 분기 연속 이익을 내면서 뉴욕 증시 의 간판 지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러면서 9월 초쯤에는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기가 팩토리도 텍사스 오스틴에 짓겠다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테슬라는 여전히 생산과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이렇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체크해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시작하기 앞서서 방송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이슈와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2% 중반대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또 급격하게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대로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분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보다는 좋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또 예상된 바는 2분기 안 좋았지만 기저 효과 때문에 3분기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부 쪽에서도 경제 안 좋다 보니까 부양에 대한 그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증세 개편안이 또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또 달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어떤 방향을 갈지 이제 뚜껑은 열었으니까 이후의 심리는 오늘 시장이 중요하겠네요. 저희가 잘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것이 아까 W게임즈의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또 다른 기업들, 줄줄이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올 것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또 LG 생활건강,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숨가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부담감은 있지만 경기 부양책 그리고 양호한 실적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 미국도 올라가거든요. 미국과 최근 우리 시장은 닮아 있는데 오늘 또 괜찮은 그 지수 흐름대로 볼 수 있을지 저희가 그 부분 잘 봐드릴게요. 네. 자, 오늘 뭐 사실 미국과 중국의 뭐 또다시 충격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 우리 시장도 좋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과연 또 어떻게 개장 상황 이루어질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 전략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김영구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네, 전문가님 저희가 발빠르게 그 굿모닝에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이 나타났는데요. 예상대로 안 좋았어요. 3.3% 하락세 이 부분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 또 발빠르게 정부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속보로 알려드렸는데 결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정책으로 방어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실물단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은 좀 정반대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실물단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성장인 거잖아요. 지금은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그 기대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연준을 보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또 부양을 해주겠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 올려주겠지라는 학습 효과가 좀 있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요. 결국은 성장, 그다음에 실적보다는 실물단, 경제 성장에 대한 무게를 가져두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골격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쉽게 딱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막 저녁 때 고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형이 와서 결제를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실시장을 비교하다 보면. 근데 10시에 문은 닫는데요. 9시 반에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만 기다려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죠. 9시 50분 됐는데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카드를 결제하게 됐죠. 믿는 그 연준은 언제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게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그 과매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어차피 실적보다는 실물이 더 중요해서 7, 8, 9월 달은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증시 보고요. 오늘은 중국 펀드하고 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세요. 은이 폭등을 하면서 그다음에 중국 펀드를 추천해드렸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서 전화가 많이 와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중국 펀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은은 또 어디서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글로벌 증시 하면서 하나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우저스는 27,000포인트,
떨어져라 합숙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골든타임에 왔을 때 살 수 있는, 우리가 3월 달에 보면 급락에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샀어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던 게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골든타임에 왔을 때 기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 분명히 골든타임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고, 종목은 20%의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만 돌려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추천했던 종목 손실 나고 나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슨히 기다려서 매도할 때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전화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마음이 될 정도예요. 예. 자, 다우존스는 27,000포인트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릴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봤을 때 2,200포인트 쪽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세죠. 오늘 사람들이 테슬라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잠을 많이 못 잤을 거예요. 그래도 S&P 500에 편입할 수 있는 순조로운 조건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참 세요. 센 건 사실이고요. 나스닥은 세요. 근데 센데 저는 좀 뭐라고 얘기하나 좀 버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IT.com 때 버블 때처럼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 유동성의 힘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답보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골든타임을 잘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펀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ETF라고 상장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펀드는 뭐예요? 중국 ETF는 뭐예요?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코드 번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TS 보면 코드 번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코드 번호라고 있어요. 이게 코드 번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쪽 보면 이게 코드 번호인데 나는 중국 펀드로 뭐를 사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김멘토가 얘기한 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 가서 지수 연동의 펀드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 코드바라 그래요. 이 코드바에서 중국을 이렇게 딱 쳐보면 이 ETN하고 ETF 펀드, ETN하고 ETF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코덱스, 중국 펀드 A150, 그다음 대형주 CSI 100. 요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면 돼요. 금액이 딱 나죠.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ETF라 그래요. ETF. 요 가격은 한 주당 29,000원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 ETF를 사면 되고요. 은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은은 어디서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은도 펀드가 있어요. 은도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드바에다가 은을 치면 은을 딱 치면 여기 보면 은 선물 ETN, 그다음에 은 인버스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네버러지 막 이렇게 있거든 상품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 선물, 코덱스 은 선물 4,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현물이 좋아라고 하는 거는 은거래소나 금거래소로 파는 은바가 있어요. 실물을 사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매수하면 돼요.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은펀드 그다음 파생을 해야 되는데 선물은 좀 권해주고 싶진 않아서요. 선물은 패스하고요. 선물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 금펀드하고 은펀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의가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은하고 중국 펀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제 보면 애플, 유가는 40달러, 41달러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증산이나 감산보다는 소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경제에 대한 회복이 좀 더딘 상태라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은 올라갈 수 있어도 이 안에서 테두리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애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뭐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나스닥도 지금 박스권에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고점에 쌍봉, 머리 두 개잖아요. 토끼머리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토끼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갖고 벌 들고 있다, 손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토끼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얘기하면 거꾸로 하면 더블바닥이라고 하고 위쪽에서 보면 토끼머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돈이 많이 풀렸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밑으로 하방 쪽으로 보면 되고요. 저번에 나스닥 인버스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9월 달까지 보면 많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9월 달까지 나스닥 인버스 관심 있는 분들은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손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유가를 11달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가도 한 4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가도 고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을 주면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느긋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어제 나쁘게 끝나지 않고요. 오늘은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도 미국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실적 발표보다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악재는 호재로 바뀌어요.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호재는 더 강하게 받고요.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많이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물단에 대한 영향들이 이제 서서히 받아들일 때 그게 3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국내 시장은 똑같아요. 어제도 개인이 살 거고 엊그제는 외국인 기관이 살 거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위쪽으로 22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래도 고집스럽게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수는 그렇게 현금 타임을 아직까지는 좀 들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골든 타임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아니 못 사서 아쉬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중에 떨어질 때 좋은 기회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금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유 종목 한번 체크를 해야죠. 아모레퍼시픽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똥 머리를 살짝 들었어요. 양음 패턴인데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음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음 패턴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종목은 19만 원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하고 또 보여야 될 거는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이렇게 보시면요. GS건설은 25,000원 추가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수급권에 있을 거예요. 욕심 부려서 35,000원까지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35,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35,000원까지 느슨히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갖고 가면 되고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서 계속 모으시기 바래요. 알겠죠? 제가 계획가치 종목을 이렇게 AS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를 믿고 사는 종목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서 AS를 매번 합니다. 종목도 책임감 있게 늘리고 줄이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종목을 많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져가시면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해 여태까지 추천 종목이 손실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 것도 있겠지만 다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제가 끝까지 봐드릴 거니까요. 설령 살짝 떨어지고 막 해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종목을 책임져 준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지고요.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5% 이상이었는데 깜짝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력 제품인 D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5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이 있었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오늘 실적 괜찮게 낸 SK하이닉스 계장가 궁금하네요. 이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먼저 앞서서 실적 발표가 나온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연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9,4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5% 이상 증가했고요. 전기 대비해서는 143%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출은 8조 6,06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은 1조 6,800억 원대에서 1조 7,300억 원대 정도 밴드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쨌든 1조 9천억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오늘 역시 1조 9천억 원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 스나이퍼에서는 이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빠르게 일단 어제 시장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매도를 했는데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은 어제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좀 늘어나면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닥의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해줬는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순매수를 늘려주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어제 매도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 수급이 나타나고 있어서 체크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이 7월에 매도 규모가 5개월 만에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7월에는 8천억 원대까지 순매도 규모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7월에만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LG전자, 그리고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2위와의 차이를 봤을 때 그 격차가 대단합니다.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샀는데 LG전자는 1,700억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확실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왜 많이 살까? 역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증시와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올 때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 만약에 시세 차익과 환 차익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들어올 때 삼성전자 사는 건 다 아시죠?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그리고 휴대폰 사업부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반면에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사고 SK 하이닉스는 팔고 왜 그럴까요? 자, 일단 7월에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1조 원 넘게 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2,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정반대의 수급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 실적에 대한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확실한 포지션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가 이 중국의 화웨이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좀 불거졌습니다. 자, 화웨이 최근에 미국에서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 이어가면서 화웨이가
하이엔드 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것이다. 생산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이 하이엔드 폰에 들어가던 이 모바일 메모리의 수량이 줄어들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매출의 10% 이상이 화웨이에 부품을 제공하는 이 모바일의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당연히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SK하이닉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화웨이 타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SK하이닉스를 순매도하고 있는 양상, 삼성전자와는 정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수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인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순매수가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를 매수할지 SK하이닉스도 함께 동반해서 매수해 줄지가 오늘 시장에서 큰 변곡점이 되고 수급에서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탑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물어보는 것 같이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인데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외국인들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SK하이닉스도 사시겠습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쿱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 두 종목 선정해봤는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다 올렸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 주시하시는 농심입니다. 짜파구리 이런 부분도 유명했는데 뉴욕 타임즈가요. 이 라면이 제일 맛있다라고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신라면 블랙.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간이 세고 그리고 진한 거 좋아하는데 그 입맛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면서 식사 대용으로도 이제 라면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거고요. 신라면 블랙 이런 부분에서도 또 호평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14년도는 중국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쪽에서 수출품, 가공식품 수출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재구매율 한 번 먹으면 두 번, 세 번 사는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수출 시장의 저변이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해외 법인 이쪽을 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상승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고 2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 쪽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단에서 1,000억 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잡힐 거라고 하니까 성적표도 해외 법인이 유의미한 실적을 미국 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국내 법인 수출도 괜찮아서 막대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농심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 라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가와 현재 주가인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연결 이익이 1,200억 원이었는데 이때 주가가 5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와보면 한 1,600억 원 향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37만 원입니다. 그때 1,200억 원이었는데 53만 원. 지금은 현저하게 좀 낮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가의 재평가 시점은 지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올해 퀀텀 점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점프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50만 원 목표 주가로 상향했다라는 소식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매체 광고에서 벗어나서 그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결국 기업 이미지 활용도 더 괜찮아질 수 있다.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15만 원 위 단위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죠.
자, LG 이노텍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3분기 모멘텀은 4분기로 조금 더 확산될 거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만나보면요. 자, 이건 이제 매출단입니다. 매출단을 보면은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광학 솔루션은 떨어졌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기타 부분도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4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29억 원. 1분기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영업이익단으로 봐도 광학 솔루션 부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했을 때 크게 좀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났고 전장 부품도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났고 다만 기판 소재는 긍정적인데 기판 소재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흐름들 이게 또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거래선의 신제품 출시 시기 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실적 추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연말로 갈수록 5G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앞서서 2분기 영업이익단에서 기판 소재가 유일하게 플러스 전환됐는데 더 성장을 했는데 기판 소재 사업부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 모멘텀이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IT 업체와 그 부분이 차별화된다. 그래서 상저하고 하반기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는데 목표 주가 19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반기 해외 거래선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해외선의 입지도 안정적인 것이 결국 해외에서 잘해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는 올려 잡았습니다. 18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만나보시죠. 자, 실적 부분 앞으로 더 하반기에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했네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오늘 농심과 LG 이노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SKN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을 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4% 오른 2,238.45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강보 합세 0.37% 오르면서 797.92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8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앞으로의 상승 흐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로는 이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국제유가 하락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조선주가 이제는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경기 불황이 올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는 유례 없이 뭐 마이너스 유가까지 네. 가격이 가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랬던 유가가 최근에는 이제 국제유가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WTI 기준으로도 한 $4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예. 계속해서 어쨌든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분명히 이제 어쨌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초에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이제 페트롤리움을 통해서 약 23조 규모의 어쨌든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 LNG선 관련 협약이 있었는데 이 국내 빅3가 어쨌든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또 수주 소식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 국내 빅3가 어쨌든 조선 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어떤 전망 산업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조선업 관련된 뭐 소재나 어쨌든 기자재 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 이 국내 조선 쪽이나 조선 관련주들은 사실 많이 안 올라서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조선주의 상승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카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던데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선 이제 냉매제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내 빅3 회사들이 LNG선을 수주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에 따른 이 납품을 하는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LNG선들이 국내 빅3가 수주를 하는 그에 따른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이 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MDI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2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약 7% 정도 좀 하락한 가격대인데 계속해서 이제 하락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원재료가 빠진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다 이제 GP 매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래스 페이퍼 쪽인데 이쪽도 GP 매출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어쨌든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냉매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카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국내 조선사들,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에 따른 그 수혜를 이 종목도 같이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소재 가격이 하락되면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 종목 좀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 실적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다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자, 일단은 GDP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최영호 고문과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 SK하이닉스 실적이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은 또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국에서도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테슬라의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우리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 W게임즈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양호한 실적 덕일까요? 3% 동시호가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외교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급등 출발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버무려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으로 오늘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글로벌 경제,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GDP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2분기 GDP가 결국에 마이너스 3.3%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뭐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코로나19 직격탄이 2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또 나쁠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바닥을 형성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과연 지금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부분들이 얼만큼 이 우리가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좀 뭐 홍남기 부총리의 뭐 희망 섞인 얘기지만 V자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이 3.2% V자 반등을 했는데 네. 거기하고 저희하고 이제 다른 내용은 중국은 결국 내수가 받쳐준 거고요. 그쵸. 지금 한국은 요번에 이렇게 우리가 서프라이즈가 이 쇼크가 나온 이유는 수출이 너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잘 아시겠지만 4월달, 5월달에 20% 이상씩 내려갔고 6월달에 10.9% 이 뭐 수출이 지금 급감한 이 네. 영향 때문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3분기 반등을 하려는 기초가 다져지려면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수출이 조금 더 활기 있게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나라가 경제 재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에 조금 저희가 저희의 운명을 저희 스스로 개척하기에 조금 힘들어지는 3분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뭐 우리가 쇼크를 받을 정도의 나쁜 성적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죠. 따라서 지금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골이 깊으면 항상 산도 높은 그런 뭐 투자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골이 깊을수록 또 산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또 해석을 해야 할 텐데 일단은 뭐 3분기에 V자 반등은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이 뭐 지금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뭐 강제로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내수 쪽에서도 국내에서 기업들을 지원한다거나 경기 부양책들을 또 카드를 꺼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재원진흥금도 나오고 개별 소비세도 인하하고 굉장히 이제 소비 진작을 하려고 네. 그러는데 소비 쪽에는 뭐 숫자들은 좀 괜찮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 네. 1분기에서 마이너스 6.4%였는데 그래도 1.4%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 촉진 그리고 경기 부양책,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은 경기가 하방하는 것을 막아줬지 경기가 올라오는 부양책으로서 역할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모자르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재정 정책들을 쓰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2달 내지 4달 후에 이런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섣부르게 판단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2분기 GDP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오늘 또 관심이 가는 것은 저는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도 좀 나왔고, 반면에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실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래도 좀 좋은 쪽에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뭐 호재에 반응을 하지 악재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외교적인 부분까지 지금 뭐 영사관을 폐쇄하는 등에 했을 때는 미국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러서 그냥 툭 쳐보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그런 악재들은 일단 증시에서는 아 그렇구나 이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지금 주가를 올렸던 것은 모더나, 에스트라제네카 여기서 그쵸. 지금 뭐 백신들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 뭐 항체 생성률이 100%에 거진 다 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부작용인데 옥스포드와 에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 백신은 부작용이 거의 제로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것도 지금 뭐 두통이라든가 발열 이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지금 앓고 있고요. 관계되는 분들하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가장 지금 좋은 소식은 이 효과가 3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6개월까지도 한번 백신을 투입했을 때 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군요. 네. 따라서 지금 옥스포드와 에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약은 9월달 영국 공급, 10월달 미국 공급에 지금 뭐 기치를 들고 하고 있고요. 그 약은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뭐 글로벌 파트너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거기에 반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변곡점은 백신과 치료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좋은 성적들과 또 바닥을 다진 아주 나쁜 실적 이것은 호재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양호 고문과 함께 GDP 발표에 대한 해석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분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GDP가 거의 다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를 예상했고 미국은 뭐 마이너스 8%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개장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정말 살펴볼 이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W게임즈가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죠. 둘 다 잘 나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상승 출발 그리고 W게임즈는 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언택트 수혜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강박권 출발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약간 아쉽나요? 네. 예. 상승 보고 약간 아쉬워.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2% 넘게 상승했으면 좋지 SK 않을까. 하이닉스가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그 W게임즈 같은 경우 현재 4%까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언택트의 수혜를 받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모바일 디램보다는 서버형 디램에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효과를 좀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3분기, 4분기 지속이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램 익스체인지의 어떤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재고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버형 디램을 그 공급받는 업체들이 일단은 하반기에는 그렇게 공급을 확대를 시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디램 가격 상승 여부가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네. 일단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잘 나온 건 맞지만 뭐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가게 되면서 넘어야 될 산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박권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뭐 카지노 게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3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언택트된 수혜를 받지만은 그 언택트된 수혜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2분기로 한정이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그리고 더블 게임즈였던 뭐 기업의 캐파는 좀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영역도 틀리긴 하지만은 이 언택트된 수혜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2분기로 한정이 될 것인가 뭐 요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주가가 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외교 단절 충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총영상관을 추가적으로 폐쇄할 수도 있다. 히토르 관련주가 오늘 급등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세노텍, 노바텍 모두 10에서 거의 20%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 가지 함께 말씀드리면 제주항공이 오늘 6%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스타항공의 주식 매매 계약 이 부분을 해제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해제한다. 이게 제주항공에서는 수혜로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업황이 좋다라면은 네.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업황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예. 경우에 이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아니면 부담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좀 엇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보더라도 항공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안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주항공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주가가 좀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엇갈린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이 동시호가에서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SK그룹주도 동반 어제 대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이오 효자다라는 네. 얘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SK케미칼이 오늘 28%, SK디스커버리도 18% 급등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좀 전에 고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그 백신 관련 이슈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급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잠시 후에 피시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뭐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가 기존에 뭐 IT라든지 그리고 뭐 석유화학 이쪽보다는 네. 지금은 주 모멘텀이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시대 네네. 온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농심이 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NHN도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페이코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유치 시에 모멘텀 강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요. 필옵틱스가 3%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시장입니다. 2234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연중 최고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네요. 797선에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800선 탈환이 고점이다. 800선 탈환이 고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797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가는 이후에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19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휴장이니까 이 부분 좀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목요일 개장 분위기 정확한 시초가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을 예고하면서 코스닥이 또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네. 그 SK 얘기하면서 바이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백신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니콜라 같은 경우에 또 공장 기공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라기보다는 중소형주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 지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유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은 코스피보다는 좀 선방하면서 출발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하락 출발, 네네. 약과권 하락 출발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뭐 코스피는 계속해서 2250포인트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참 오늘 GDP에도 발표가 됐지만 수출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받는 업종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2250포인트는 조금 돌파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돌파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뭐 거의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0.7% 약박권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뭐 하이스 같은 경우 0.4%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0.5%가량 상승 출발,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1.6%가량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0.6%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1%, 그리고 삼성 SDI가 0.2%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와 전환주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길속 반등이 좀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외에 현대모비스라든지 NC소프트, 그리고 어저께 상승세 보였던 포스코 같은 경우는 1%가량 이제 약세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헬스케어가 0.1%,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3%가량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LG와 그리고 삼성 SDI가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언 같은 경우는 이제 4%가량 강세 출발을 하게 되면서 어제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 에코프로비언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젠도 2%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마 백신 이슈 때문에 뭐 진단키트, 백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오늘은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외국인이 340억, 그리고 기관 쪽은 73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현재 개인은 1,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포스코, 구강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철강이라든지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그리고 화학, 그리고 최근에 금은 가격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고려아연까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통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체크 포인트로 좀 계속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삼성전기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81억, 그리고 기관이 1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만 점검해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알테오젠,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엄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MW, NHN 한국사업이결제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 상하프로테크, STI, 하나머티리얼즈, 바이넥스 순으로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보니까 삼천당제약, 그리고 일신바이오, 동고바이오제약, 유유제약 우선주인데 네네. 역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가 쏠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오늘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다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카카오가 1.8% 그리고 네이버가 3%, 3.5% 시가 대비 네네. 상승폭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성정보, 뭐 누리텔레콤 이런 종목들도 시가 대비 상승폭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빠르게 순환매 옥조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역시 이쪽을 계속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기술적 반등? 네. 뭐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 의견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기술적 반등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인성정보라든지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은 언택트 때 비대면 의료 관련 영역과 구하게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어쨌든 언택트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격조정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기술적 반등에 나서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순환매를 보이는 상황이고 지수도 어떤 상승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종에서 그리고 테마에서 좀 순환매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뭐 동시호가 때 이미 봐드렸죠. 히토류 관련주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환율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1,198원 90전. 또 이런 영향을 일부 받아갈 수 있겠죠. 네, 어제 대비 3원 60전 상승해서 진행됐고 그동안 환율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1,190원대 중반에 있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살리나 싶었는데 역시 또 악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9시 6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경제 이슈 들으셔야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세와 하락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단 보합권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이고 이외에도 시젠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젠이 3%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이 되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있고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좀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성장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테슬라 실적을 보고 나니까 더 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이게요. 이 지금 실적들이 나쁘게 나오면 나올수록 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경기 부양하는데 뭐 아무데나 돈 푸는 게 아니라 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장하는 부분들에 이게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언코 10시쯤이면 저거 반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다들 시장에서는 경기 나빠? 정부에서 그럼 돈을 더 쓰겠네. 유동성 더 들어오겠네. 사야 될 때 아니야? 이런 심리들이 분명히 뭐 아침 10시 이후에는 작동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바닥을 다졌다는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경기 부양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장주를 위주로 해서 가고 특히 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지금 백신 치료제에 대한 효과들이 나오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런 모멘텀을 이끌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의 오늘 활약이 굉장히 크게 보일 그런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성장주가 조금 더 다시 오늘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고모님도 테슬라에 관심 많으실 네. 것 같은데 테슬라가 그러면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내면은 이제 조건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테슬라나 뭐 니콜라나 사실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장에서 아주 뭐 참아주면서 기다렸는데 거기에 부응하듯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재 이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테슬라 관련된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러한 바이오나 성장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대감만으로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입증의 시간들이 왔을 때 거기에 시장에 맞는 숫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진척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성장주 안에서도 어쨌든 뭔가 확인시켜 줄 때는 확실한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고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뭐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테슬라 해외 주식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테슬라에 관련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시한 종목 오늘 아침장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홍강표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 카메라, 특히 이제 모듈, 스마트 부품 이쪽인데 휴대폰에 탑재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걸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이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잘 다가가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애플 차기 아이폰에 3D 센싱 모듈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매출액 1,34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 36억 원이었고 이런 부분도 실적단에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2분기 실적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11,000원,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9,900원 라인이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양대 든든한 호재 속에서 오늘 출발은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은요.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0.45% 상승하면서 11,200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주식 형님 전문가가 KNN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테지만 부산 경남 660만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 방송 권역으로는 차별화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지상파 이 콘텐츠를 국내 케이블에 판매를 하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방송 플랫폼 OTT 최근 이런 부분으로도 강자의 면모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KNN 자체적으로도 서비스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하마평으로 이런 이슈도 얘기가 됐고요. 정책 관련 종목으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KNN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현재 1.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요. 1,645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자, 아미노로직스 명장 배갑진 전문가가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얘기를 했고요. 비천연 아미노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주주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겠죠. 아미노로직스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1,900원, 손절가 1,800원 라인. 그리고 상한가요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미노로직스 현재 출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2,140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죠. 오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아까 이야기 나눴던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형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라든지 뭐 철강 쪽이라든지 아니면 정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상승을 하지 특별한 뭐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루 걸러서 퐁당퐁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부 전에 두더지 잡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두더지 잡기 좋네요.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이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두더지 잡기식으로 하루하루 상승하는 업종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종을 사야 되지, 어느 테마를 사야 되지 이게 상점이 헷갈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수익을 까먹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상태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가서 뭐 수익이 나게 된다라면 미리 수익이 나는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종목 교체를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순환매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차례가 언젠가 돌아올 거거든요. 그 차례 그 부분을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차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그냥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일단 맞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확인 또 확인.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어차피 지금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장 상승이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게 2250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시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파를 할 때 따라가더라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할 바에는 차라리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 부분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네.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참고사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뭐 제가 고모님의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싸운 건 아닙니다. 싸운 건 아니고 개인적인 요새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지난주부터 좀 엇갈리는데 그 백신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리고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일상 성공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모더나 같은 경우 이상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3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3상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1상, 2상, 3상 같은 경우 1상은 안정성, 2상은 부작용, 3상은 효능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서 일단 입증이 되고 항차 형성이 됐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상이라고 쓰는 부분은 부작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좀 물론 백신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백신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좀 알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이상이 발표가 안 되는데 일상에서 전원 항체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40도까지 올라가는 고열이라든지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구토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 백신 개발에서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제가 격한 평을 쓰자면은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좀 안 해도 좋겠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네요. 네. 모더나에서 이번에 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임직원들이 1,3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1,300만 주 정도 네네.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게 2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2억 불 차익 실현을 왜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나라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메디포스트라든지 신라젠 같은 경우에 주가 급등하니까 임직원들이 차익 실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여러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인지 굴지였던 제약사들이 일단은 개발하고 있는 건 맞지만 순차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제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을 가지되 확인은 조금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상인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백신 투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도 과정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확인이 제 관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후속적으로 나온 것들이 뭐냐 네. 모더나 확인해 같은 주시겠나요? 경우는 학술 잡지에 냈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게 나왔고요. 3상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가는 걸로. 근데 최초 1상 때는 45명이 가서 8명만 항체가 발생했는데 2차 임상 때는 100%가 이제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87개 연구소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가고요. 2차 임상 결과에서 부작용에서 가장 고민이 됐던 두통, 오열, 그다음에 피곤함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지금 나왔다는 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지금 실렸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아까 뭐 격한 표현을 얘기한 것처럼 모더나에서 참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학술지에 내는 게 아니라 회사 보도 자료로 해서 사실 모더나가 385%의 이 아주 짧은 그쵸. 기간에 지금 신장률을 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모더나가 갖고 가는 부분들은 이 삼상에 돌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학술적인 지원을 지금 받고 있다. 뭐 그런 추가적인 상황들이 지금 뭐 최근에 벌어졌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가 오늘 제목이 호재만 바라보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어쨌든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은 의견이 약간 엇갈렸지만 한번 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정태근 팀장님과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호재 말고 가장 큰 호재는 어쨌든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뭐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지만 그걸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단기 테마에만 그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신 바와 같이 테마에만 국한이 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뭐 수소 연료 전지해가지고 두산표 열쇠, S표 열쇠 이런 종목들이 날아갔었고요. 그리고 네. 아시아피 풍력 어제는 또 태양광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뭐 풍력, 태양광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시장 상승을 이끄는 것보다는 업종으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쨌든 수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어떤 경제 분석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국이 제품 수입하는 지역들의 그러니까 지역들의 어떤 경기 회복이 좀 더디다 보니까 수출의 그 회복 속도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분기 GDP에서 뭐 수출이 16% 정도 감소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 3분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8월달 가서도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 그리고 지역들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이 더뎌지게 되면서 그 나라들이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량이 계속 감소하게 된다라면은 물론 2분기 대비는 낮겠죠. 네. 2분기 대비 낮겠죠. 그래서 2분기 저도 2분기 받아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낮겠지만 중요한 건 회복 속도거든요. 그래서 회복 속도가 만약에 더디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도 그걸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7월달 수출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아져야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움직인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한기종의 호재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최영 고문님은 오늘 또 10시 이후에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주셨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이너스 3.3%라는 이제 샤킹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거를 공무원 시각에서 한번 봐볼게요. 아, 예. 예, 제가 과거에 뭐 공무원 생활도 좀 아, 했습니다만, 그러신가요? 그래서 공무원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 압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마이너스 3.3%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3.0%고요. 네. 정부가 마이너스 0.3, 그걸 더해서 3.3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무원 시각에서는 그럼 어디부터 지금 우리가 손봐야 돼? 민간 부분이죠. 민간 부분의 소비를 진작하지 않고는 이 숫자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돈을 쏟고 있지만 네. 정부가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 0.3밖에 안 되고 플러스를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인 민간 소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러면 뭐 저는 뭐 이제 다시 민간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네. 소비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연상작용을 갖고 가시면 네. 분명히 지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회의도 주재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뉴딜이 어떻게 나가고 이제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럼 민간 소비가 어떻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따로 이것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은 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무원의 눈입니다. 공무원의 시각과 민간인의 시각을 접목시켜서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민간 소비 쪽으로 뭐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녹십자인데요. 최근 혈장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허가를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3만 원 지지 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은 3%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22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두산솔루스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지박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중이며 올 하반기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견조한 상승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1%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PI 첨단 소재인데요. 역시 폴더블폰 관련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소폭의 하락세로 장 초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인바디인데요. 인바디는 체지방 성분기 개발, 생산, 판매 업체로 실적이 양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여름 테마 형성 가능성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조화제약인데요. 수돗물 유축 및 구충제 관련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는 조금씩 하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또 점점점 올라가는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 오늘 솔트록스라고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또 새내기 기업이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데 오늘 좋죠? 네, 20%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8% 시초가 잡힌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AI 사업, 챗봇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상담 챗봇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솔트룩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고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차,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저희 데일리 TV가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저희는 8시에 찾아뵐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